안녕하세요. 스트레터지가 80만 개나 쓸어 담았는데 80만 원어치의 매수도 손이 떨리는 채널 사적인 자산왕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생산 가능한 양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사즈 마이닝의 공동 창업자 켄트 할리버트는 이 현상을 보며 인류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희소한 자산을 다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도 부동산도 아닌 진짜 한정된 자산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벌어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마이닝이든 노동이든 서비스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강세론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타이밍입니다. 트론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USDT 총 공급량이 86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크립토컨트는 온체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 급증은 강한 강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 대기 중인 실탄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거래소나 지갑에 묶여 있다가 매수 타이밍에 투입됩니다. 공급이 늘었다는 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언제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다음 흐름을 읽는 핵심입니다. 물론 공급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자금이 실제로 시장에 유입되느냐입니다. 지금처럼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대기 자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게 단순 차트보다 더 유효한 지표가 됩니다. 2023년엔 크립토는 끝났다는 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 세계 크립토 보유자는 6억 5천만 명이 됐습니다. HTX가 공유한 이 곡선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기술 채택은 느리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초반엔 소수만 쓰고 대부분은 그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크립토 역시 지금 그 곡선의 변곡점 언저리에 있습니다. 느리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 빠르게 커지는 게 그 다음 수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는 겁니다. 6억 5천만 명 중 한 명이라면 아직 세계 인구의 92%는 밖에 있습니다. 그게 기회인지 위협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곡선은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8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금 가격 기준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한 기업이 전체 공급량의 약 4%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는 건 시장 유통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팔지 않고 계속 사들이는 수요가 고정되면 나머지 공급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요 공급 관점에서 꽤 의미 있는 변수입니다. 물론 스트래터지 한 곳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관의 행동 패턴이 다른 기업들에게 레퍼런스가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가는 기업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플랜시는 이번 사이클이 이전과 명확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승은 경기 수축 국면 안에서의 반등이었고 12만 6천 불은 진짜 사이클 고점이 아니라 멀티피크 장세의 첫 번째 봉우리였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조정이지 베어마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사이클 지표가 3개월 연속 50을 넘어서며 확장 국면 진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일러는 매주 10,000개에서 30,000개씩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크로와 기관 수요가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흐름은 이전 조정과 결이 다릅니다. 플랜스의 예측은 두 번째 고점이 2027년쯤 온다는 겁니다.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다만 4년 주기론이 무너졌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이클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이 구간이 어디쯤인지 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캄 인텔리전스가 켈프다오 해커의 지갑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총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에서 탈취한 자금 중 1억 7,500만 달러가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아비트럼 시큐리티 카운슬이 약 7,100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동결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동결 조치에 반응하듯 자금을 옮겼다는 건 해커가 온체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세탁 단계로 넘어가는 패턴과 일치하며 여러 주소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될수록 디파이 보안의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온체인은 투명하지만 그 투명성이 해커를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프로토콜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79%가 향후 3년 내 크립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트폴리오의 2에서 5%를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예정이며 65%는 크립토를 필수 분산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이 자금의 성격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감정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지만 기관은 운용 전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수요 기반이 깔리는 구조입니다. 물론 계획과 실행은 다릅니다. 규제, 커스터디 인프라, 내부 승인 절차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79%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방향은 정해졌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가 2017년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온체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나쁜 신호 같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가격은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성 주소 감소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간 것, 다른 하나는 장기 보유자들이 팔지 않고 묵혀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해석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체인 지표는 가격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방향은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성 주소가 줄어드는 시기에 가격이 버티고 있다면 그건 매도 압력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보단 가격과 같이 놓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CNBC에 출연해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끝내고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초입 단계지만 결국에는 주식 랠리를 쫓아 본격적으로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개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건 시장 사이클에서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기관이 먼저 포지션을 잡고 이후 개인이 따라 들어오는 흐름은 과거 랠리에서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주식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 유입이 항상 좋은 신호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서의 유입은 뒤늦은 추격 매수로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시장을 앞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뒤따라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수요는 매일 늘어나고 공급은 영원히 줄어드는 자산 앞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